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대박플러스의 권혜인입니다. 저희 대박플러스에선 매일 저녁 7시부터 1시간 동안 국내 최고의 주식 전문가들의 관심 종목과 기법 강의를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오늘도 도움 말씀 주실 두 분 모셨습니다. 한준호, 김효동 전문가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이 두 분 모시고 첫 순서로 오늘의 마감 시황 살펴봅니다. 코스피가 미국발 훈풍에 올해 들어 첫 2,000선에 안착했습니다. 종가 기준 2,000선을 돌파한 것은 지난해 12월 이후 4개월 만입니다. 30일 코스피 지수는 전날 대비 7.23포인트 상승한 2002.14의 장을 마감했습니다. 미국 연방준비제도 의장의 비둘기파 발언이 투자 심리를 자극한 것으로 풀이됩니다. 업종별로는 비금속 광물, 철강금속, 증권, 전기전자, 화학 등이 강세를 보였습니다. 코스닥 지수는 전날보다 1.01포인트 상승한 691.31의 거래를 마감했습니다. 시총 상위 종목 중에는 29일 가격 제한폭까지 상승했던 코데즈 컴바인이 다시 한번 18.73% 급등했고, 셀트리온은 0.18%, 메디톡스는 4.10% 올랐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오늘 시장 간단하게 살펴봤습니다. 저희 대박플러스에선 8명의 전문가들이 관심 종목을 놓고 매일 치열한 경쟁을 벌이고 있는데요. 과연 오늘은 어떤 전문가의 종목이 가장 높은 수익을 기록했을지 화면으로 만나보시죠. 먼저 3위입니다. 임명균 전문가의 벽산이 10.8% 기록했습니다. 계속해서 2위는 한용희 전문가의 태웅이 12.4% 기록했고요. 마지막으로 1위 역시 한용희 전문가의 디오가 15.4%를 기록했습니다. 네, 종목 수익률 베스트 3 살펴봤습니다. 8명 전문가의 대박 종목 매일 대박 플러스에서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네, 계속해서 오늘 출연한 2명의 전문가와 함께 오늘장 정리와 향후 시장 전망에 대해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먼저 한준호 전문가님, 네. 지난 새벽 옐런 회장이 금리 인상에 조심스러운 입장을 보였는데요. 네. 향후 금리 향방은 어떻게 보시나요? 네, 향후 금리 향방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 금요일부터 이번 주 월요일까지 미국과 유럽 성금요일과 부활절 연휴가 이어졌었죠. 연휴 기간 시장 조용한 흐름을 이어왔었고 어제까지도 큰 변화는 없었습니다. 근데 어제 새벽 미국 연준 옐렌 의장의 연설 이후에 시장 분위기 달러 약세로 급선회를 했는데요. 기존 연준 위원들은 매파적 발언을 해왔습니다. 근데 이번 연준 의장은 비둘기파적 발언을 하면서 시장 분위기 달러 약세로 급선회했고 4월 금리 인상 가능성이 사실상 사라지면서 당분간 달러 약세 흐름이 이어질 것으로 전망이 됩니다. 이번 주가 중요한데요. 오늘을 시작으로 해서 오늘 ADP 고용 변화율 그리고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 금요일 비농업 부문 고용자 수 변동까지 미국의 고용지표 발표가 연달아 있는데요. 고용지표 발표 이후에 연준의 스탠스가 어떻게 변화될지 주목해야겠습니다. 현재 관심 업종으로는 달러 약세 수혜가 예상되는 항공, 증권주에 관심을 가지고 있고요. 잠시 뒤 강의에서 관심 종목 자세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계속해서 김효동 전문가님, 최근 외국인들의 국내 시장 매수세가 지속되면서 오늘 드디어 코스피가 2,000선 안착했는데요. 향후 시장 어떻게 바라보시나요? 네, 오늘 굉장히 의미 있는 날이죠. 이 외국인들이 수급이 들어오면서 2,000포인트를 뚫었습니다. 장중에 약간 밀리는 모습이 나왔었지만 2,000포인트를 뚫었다는 것이 가장 의미 있는 거죠. 그래서 앞으로 제가 항상 말씀드리는 거죠. 이 외국인 수급과 함께 우리 국내 시장 반등이 나온다면은 앞으로 추가적인 상승이 나올 것이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겠고요. 우리 시청자분들이 시황도 중요하지만 이 종목이 굉장히 궁금하시죠? 제가 오늘 급동포 기법에 포착된 종목 두 개를 또 가지고 왔습니다. 잠시 후에 강의와 함께 그 종목 공개를 해드리겠습니다. 네, 두 전문가와 함께 오늘장 정리와 향후 시장 전망까지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계속해서 오늘의 첫 번째 기법 강의 어떤 분이 준비하고 계신지 화면으로 만나보시죠.
오늘의 첫 번째 기법 강의의 주인공은 퀀트 트레이드로 최고의 수익을 준비하는 한준호 전문가입니다. 안녕하세요. 퀀트 트레이딩 전문가 한준호입니다. 지난 강의에서 2주 동안 퀀트 트레이딩의 개념과 정의, 그리고 두 가지 퀀트 트레이딩 매매 기법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첫 번째 매매 기법은 신고가, 신저가 매매 기법이었죠. 일정 기간 동안에 고가 또는 저가가 돌파될 때 해당 방향으로 추세가 지속되는 원리를 이용한 매매 기법이었습니다. 두 번째 말씀드렸던 매매 기법은 거래량 급증 매매 기법으로 일정 기간 동안에 거래량을 상회하는 대량 거래량이 발생할 시 추세가 가속화되거나 반전되는 원리를 이용한 매매 기법이었습니다. 이번 주에 말씀드릴 매매 기법도 잠시 뒤에 기대를 해 주시도록 하고요. 매매 기법을 말씀드리기 전에 관심 종목을 점검을 하고 가야겠죠. 오늘까지의 코스피 종합지수 차트입니다. 보시는 차트 1시간 봉으로 제가 첫 방송 시작했던 3월 17일부터 오늘 3월 30일까지의 흐름인데요. 2000 돌파를 시도하면서 계속해서 박스권 흐름이 이어왔었죠. 몇 번이나 돌파 시도를 했었는데 결국에는 넘어서지 못하고 번번이 실패를 했었습니다. 드디어 오늘 강력하게 갭상승으로 돌파를 하고 결국에는 2002에서 2002포인트로 안착을 했죠. 제가 말씀드린 관심 종목은 시장 흐름을 상회하는 수익률을 보였고요. 관심 종목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첫 번째 종목 LS산전이었죠. 보시는 차트 LS산전의 2월 16일부터 3월 30일까지 1시간 봉 차트입니다. 상승 흐름 계속 이어지던 가운데 상승 추세선과 전저점을 동시에 돌파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제가 지난주에 점검을 하면서 익절가를 45,900원으로 상향시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3월 17일부터 28일까지 4.56%의 수익 확정할 수 있었고요. 사실 처음에 45,900원을 터치할 때는 장 시작 후에 스파크가 나왔기 때문에 팔고 싶어도 못 팔았을 거예요. 45,900원에 바로 반등을 해줬죠. 그리고 나서 오늘은 급락이 나오면서 45,900원을 돌파를 해줬기 때문에 청산을 하셔야 됩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종목들 항상 매수가, 목표가, 익절가까지 원칙 철저히 지키시기 바랍니다. LS산전 수익 나신 분들 축하드리고요. 다음 종목으로는 일양약품을 말씀드렸죠. 보시는 차트는 2월 16일부터 3월 30일까지 일양약품 1시간 봉 차트고요. 매수가 51,600원을 말씀드렸고 손절가 47,000원을 말씀을 드렸었는데 지난번 말씀을 드리고 난 이후에 거래량이 급증하면서 장대봉으로 시세가 분출될 때 말씀을 드렸던 건데 거래량이 급증한 기준을 하회하고 있기 때문에 일양약품은 청산을 하겠습니다. 손절가까지 기다리지 마시고 내일 시가로 정리를 하시기 바랍니다. 이런 종목들 반드시 정리를 하셔야 돼요. 절대로 물려서 끌고 가시거나 감에 의해서 또는 혹시나 하는 마음에 계속해서 보유하시다가는 급락이 나올 수도 있습니다. 물론 반등을 할 수도 있지만 그런 경우를 기대하시는 것은 좋지 않고요. 다음으로 말씀드렸던 종목은 삼진LND죠. 3월 23일부터 3월 30일까지 지금 진입가 부근에서 계속해서 수익과 손실, 보합권 흐름 보여주고 있습니다. 삼진LND 같은 경우는 앞선 일양약품과 차이가 있는 점이 대량 거래량이 터지고
장대봉 나온 저점을 계속해서 유지하고 있죠. 그래서 목표가와 손절가 상향시켜 드리겠습니다. 매수가는 3,400원인데 목표가 6,000원으로 상향시키고 거래량 터진 지점의 저점인 3,240원으로 손절가도 상향시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드릴 퀀트 트레이딩 매매 기법은 외국인과 기관의 매집 매매 기법입니다. 외국인 또는 기관이 매집하는 종목은 추가적인 상승 가능성이 높은 원리를 이용하는 매매 기법인데요. 예시 종목 보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시는 투자 주체별 매매 현황은 한국전력의 2015년 12월 18일부터 2016년 1월 20일까지의 흐름인데요. 보시다시피 외국인이 꾸준히 매집을 하고 있습니다. 같은 기간 개인들은 꾸준히 팔고 있죠. 기관들은 매수와 매도를 반복하는 보합권 흐름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 외국인과 기관 매집 기간 전후로 한국전력의 흐름이 어땠는가 살펴보기 전에 코스피 흐름을 먼저 보면서 비교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시는 차트는 코스피 종합 차트 일봉 2015년 12월 7일부터 2016년 2월 26일까지의 흐름인데요. 고점에서 저점까지 3.4% 정도 하락하는 흐름을 보이고 있죠. 약 3개월간. 그럼 같은 기간 한국전력은 어떻게 움직였나 한번 보겠습니다. 한국전력 일봉 차트 12월 7일부터 2월 26일 동기간입니다. 동기간 동안 한국전력은 외국인 매수세에 힘입어서 30%를 상승을 해줬습니다. 지수 대비 움직임의 10배 이상의 흐름을 보여줬죠. 다른 예시 종목 한 번 더 보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투자주체별 매매의 흐름 포스코입니다. 2016년 1월 5일부터 2월 3일까지의 흐름인데요. 포스코는 기관이 매집을 했죠. 꾸준한 매수 흐름을 보였습니다. 외국인과 기관이 동시에 매도를 하는 모습을 보여줬었는데요. 이후 흐름, 이 전후로 어땠는지 보겠습니다. 역시나 포스코 흐름을 보기 전에는 코스피 종합지수 흐름을 같이 비교해서 보겠습니다. 보시는 차트는 1월 21일부터 3월 8일까지의 일봉 차트고요. 코스피는 5.99% 상승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럼 같은 기간 포스코는 얼마나 갔는지 한번 보도록 하죠. 포스코는 44% 상승하면서 역시 동기간 지수 대비 8배 이상 상승하는 강한 흐름을 보여줬습니다. 다음으로는 자금관리 기법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할 건데요. 지금 예시 종목 들어드린 외국인, 기관, 매집, 매매 기법, 관심 종목 보기 전에 매매 기법보다 중요하다고 말씀드렸던 자금관리 기법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드리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심리적 안정이 투자에서 중요하다는 것은 누구나 알고 계실 겁니다. 지난번 강의에서 심리적 안정을 심리 자체에서 찾지 마시고 자금관리 기법을 선행해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 자금관리 기법과 매매 기법은 투자에 있어서 양대축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알렉산더 엘더가 쓴 심리투자 법칙이라는 책에 보면은 CRM이라고 해서 메소드 그리고 머니죠. 머니, 메소드, 마인드라고 해서 이 CRM의 중요성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금관리 기법과 매매 기법 두 가지 모두 중요하게 바라보시면은 심리적 안정은 자연스럽게 찾아오실 거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요. 이 자금관리 기법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게 손절이겠죠. 수익이 물론 가장 중요합니다. 근데 수익은 시장이 주는 겁니다. 시장이 수익을 주면은 투자자는 기다리면서 그 수익을 마음껏 가져가면 되죠. 반면에 손절은 시장이 주려고 해도 투자자가 잘라낼 수가 있습니다. 바로 손절이라는 걸 통해서 시장이 손절을 주려고 해도 그거를 막아낼 수가 있죠. 그래서 손절이 가장 중요하다고 말씀드릴 수가 있는데 의외로 손절을 아무런 기준 없이 감에 의해서 하시는 경우들이 많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손절을 못하는 경우들도 많이 생기는 거죠. 손절은 진입의 근거가 사라질 때 해야 합니다. 다만 이 진입의 근거가 사라지기 전까지 범위가 투자자가
감당하는 범위를 넘어서는 경우들이 있기 때문에 그 안에서 다양한 조건을 사용해서 보완을 하는 거죠. 예를 들어서 제가 말씀드렸던 신고가, 신저가 매매기법이 신고가가 돌파된 이후에 손절이 되려면은 신저가가 갱신이 되어야 하는데 신고가와 신저가의 폭이 투자자가 감당할 수 있는 위험 범위를 넘어선다면 그 이전에 잘라내야 되겠죠. 그때도 역시나 감에 의해서 아무런 기준 없이 하는 게 아니라 반드시 명확한 기준이 있어야 합니다. 이때 사용할 수 있는 기준들이 무엇이 있는가? 3가지 종류가 있는데요. 첫째는 추세, 지지저항 구간에서 청산을 하는 방법입니다. 차트 분석에 있어서 가장 기본적인 추세와 지지저항을 보는 방식인데 이 역시도 차후 강의에서 자세히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는 진입가 대비 손실 비율을 설정하는 방식인데요. 본인의 진입가 이후 어느 정도 범위에서는 무조건 청산하겠다 하는 기준을 세우는 거죠. 마지막으로 변동성 대비 투자금을 설정하는 방식인데 헤지펀드들에서 많이 사용하는 방식이죠. 대표적으로 터틀의 리차드 데니스를 꼽을 수가 있습니다. 이 부분은 양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차후 강의에서 집중적으로 다뤄보도록 하고요. 오늘은 앞에 2가지 손절 기법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첫째로 추세 지지저항 구간에서 청산하는 방식인데요. 보시는 차트는 롯데쇼핑의 2016년 2월 12일부터 3월 28일까지의 일봉 차트입니다. 상승 흐름이 나오고 있는 상황에서 상승 추세선을 깨고 전저점까지 돌파를 했죠. 이렇게 되면 추세가 반전된다고 볼 수가 있는 거죠. 이전에 진입했던 진입 근거가 어떤 것이든 간에 이런 식으로 추세가 반전된다면은 우선 청산하고 흐름을 관망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이후 흐름도 하락으로 전환이 되고 있죠. 이러한 방식으로 하는 것이 추세와 지지저항 구간을 이용해서 손절을 하는 방식이 되겠고요. 다음으로는 진입가 대비 손실 비율을 정하는 방식입니다. 본인이 종목을 매수한 진입가 이후에 어느 정도의 범위가 됐을 때 기계적으로 청산을 하는 건데 1%에서 3% 범위는 지나치게 적습니다. 의미 없는 시작 움직임, 휩소에 당할 수도 있고요. 방향을 잘 맞춰놓고도 제대로 쫓아가지 못하는 경우들이 많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위험하다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 그렇다고 해서 또 지나치게 넓게 10%에서 15%까지 잡는 것은 자금 관리 측면에서도 계좌의 타격이 상당히 크겠죠. 한 번에 투자로 15%의 손실을 본다? 굉장히 자금 손실이 큽니다. 또한 심리적으로도 단 한 번의 투자로 10%, 15%의 손실을 입는다면 다음 투자에서 심리적 안정을 얻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지나치게 넓은 범위도 위험하다고 말씀드릴 수가 있고 가장 합리적인 부분은 5% 내외, 한 번에 투자해서 5% 내외의 손실을 입는 것이 자금 관리 측면에서도 계좌를 잘 보존을 할 수가 있고 심리적 측면에서도 안정을 얻을 수가 있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지금 말씀드린 2가지 추세 지지저항 매매 기법과 손절 기법과 진입가 대비 손실 비율, 손절 기법을 이용해서 손절의 근거가 사라지기 이전에 범위를 조절해서 손절을 하실 수가 있겠고요. 이러한 기법을 사용해서 손절 대응을 하셔야 되고 제가 앞서 관심 종목에서 점검을 해드린 것처럼 관심 종목을 미리 청산을 하거나 조절을 하는 방식이 앞서 말씀드렸던 손절 기법을 활용한 방식이 되겠습니다. 추세가 계속해서 가는 종목은 계속해서 관심을 가져나갈 거고요. 오늘 배웠던 외국인 기관 매매 기법에 의한 관심 종목들 한번 설명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시는 종목 특징만 보고도 예상을 하시는 분들이 있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우선 첫째로는 원화 강세 수혜 종목인데요. 앞서 시황에서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비둘기파적 관점을 보이면서 미국 금리 인상 가능성이 약화가 됐죠. 덕분에 달러 약세 현상이 나타나게 되고 상대적으로 원화 강세 현상이 나타나게 됩니다. 오늘 같은 경우는 1150원대까지도 원화가 하락을 했죠. 이에 따라서 원화 강세 수혜가 예상되는 종목이고요. 또 최근 작년부터 시작해서 인천공항 이용객이 계속해서 증가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인천공항 이용객 증가를 하면서 영업이익이 지속적으로 확대가 되고 있는 종목이고요. 또 다른 이슈로 최근 이란이 경제 제재가 해제되면서 이란 노선을 신규 취약을 했고요. 저가 항공사와의 연계로 공동 운한 노선을 확대하면서 추가적인 수익 기대도 해볼 수 있는 종목입니다. 어떤 종목인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대한항공입니다. 항공주의 대장주라고 할 수가 있겠죠. 보시는 차트는 대한항공의 1시간 봉 차트 2월 16일부터 3월 30일 오늘까지의 흐름인데요. 상승 흐름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깔끔하죠. 정고점 돌파를 앞두고 있고요. 투자 주체별 매매 흐름을 보면은 외국인과 기관이 동시에 매집을 하고 있습니다. 최근 약 한 달간 외국인과 기관이 동시 매집을 하면서 흐름도 시세가 상승하는 동안에는 거래량이 증가를 했습니다. 거래량이 증가하고 조정받는 동안에는 거래량이 감소하면서 추가 상승 충분히 예상이 되고 있는 종목이고요. 목표가 55,000원, 손절가는 29,000원으로 제시를 해드리겠습니다. 내일 시가로 관심을 가지시면 되겠고요. 다음으로 말씀드릴 종목은 외국인과 기관 매집 두 번째 종목, 앞서 관심 업종으로 제가 두 가지 말씀드렸는데 항공주와 또 다른 하나는 증권주였죠. 이 종목은 우리나라에서도 금리 결정을 지금 하고 있죠. 바로 금융통화위원회라는 곳에서 우리나라의 금리 결정을 하고 있는데 현재 금통위 위원들 말고 향후 신임 금통위 위원들 후보들로 제시된 인사들이 비둘기파적 성격을 가지고 있는 분들로 구성이 됐다라는 시장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덕분에 이번까지는 우리나라 금리가 동결이 됐었는데 향후 추가적으로 금리 인하 및 통화 완화 정책이 계속해서 시행되지 않을까 하는 기대감이 발생을 하고 있고요. 경제학 기본적인 원리로 위험자산인 주식시장이 상승하려면은 안전자산인 예금금리가 하락을 해야 되겠죠. 현재 미국 증시도 어제 최고점을 올해 들어서 갱신한 상태에서 우리나라 자체적인 이슈까지 겹친다면은 증시 강세는 더욱더 크게 일어날 것으로 보여서 수혜가 예상됩니다. 또 최근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 ISA라는 광고 많이 보셨죠? 정부에서도 적극적으로 지원을 하고 있기 때문에 ISA 판매로 인한 수수료, 수익 확대까지 예상이 됩니다. 증권주들 그 중에서도 가장 좋아 보이는 SK증권을 관심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시는 차트 SK증권의 2월 16일부터 3월 30일까지 1시간 봉 차트고요. 역시나 상승 흐름 깔끔하게 이어지고 있는 상황에서 정고점 돌파를 앞두고 있습니다. 상승 중에는 거래량 증가하고 하락 중에는 거래량 감소하는 패턴. 앞서 말씀드렸던 대한항공과 거의 비슷하죠. 이런 부분을 관심 있게 보셔야 되는데 세력의 움직임은 반드시 차트에 남습니다. 세력이 매집을 하고 잠시 쉬었다 가는 흐름 그대로 차트의 흐름과 거래량의 흐름까지 동일하게 나타나고 있죠. 두 종목 다 추가 상승 가능성 강한 상황에서 SK증권은 목표가 2,000원 그리고 손절가는 1,100원을 제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관심 종목까지 말씀을 드렸고요. 지난 3주간 퀀트 트레이딩 매매 기법, 신고가, 신저가, 그리고 거래량 급증, 이번 주 외국인 기관 매집 매매 기법까지 세 가지 기법을 말씀드렸습니다. 한 가지 기법에만 해당이 돼도 그 종목 상승성 강한데 세 가지, 두 가지 중복 적용되는 종목은 더욱더 상승 가능성 강하다고 볼 수가 있겠고요. 다음 강의에서는 이 매매 기법들을 복합적으로 활용해서 종목 선정하는 법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고 자금 관리 기법에 대해서도 좀 더 심층 있게, 심도 있게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전에 미리 더 많은 정보 알고 싶으신 분들은 서울경제TV 대박플러스 홈페이지에 오셔서 제 사진 클릭하시면은 더 많은 정보와 종목 분석까지 보실 수 있으니까 많은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 강의는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한준호 전문가의 퀀트 트레이딩 강의 잘 들어봤습니다. 관심 종목으로는 대한항공과 SK증권 언급해 주셨습니다. 계속해서 두 번째 강의 이어갑니다. 오늘의 두 번째 기법 강의, 급등주를 기똥차게 포착하는 김효동 전문가입니다. 네, 급동포 기법 김효동입니다. 자, 오늘 강의에서는 이 급동포 기법 매수 포착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제가 지난 방송에서 이 기법 강의가 있고 난 후에 무료 방송을 했었는데 그때 그 기법 강의 자료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계속해서 문의가 왔습니다. 자, 오늘도 강의가 끝나면은 무료 방송이 있기 때문에 꼭 오셔가지고 이 기법 강의 자료와 함께 종목 상담도 받아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오늘 급동포 기법 제3강이죠. 바로 매수 포착입니다. 우리가 그 주식을 매도도 하지만 매수가 가장 중요하죠. 왜냐? 이 처음 매수를 했을 때 수익이 나느냐 아니면 손실이 나느냐가 굉장히 중요하죠. 만약에 처음 매수했을 때 수익이 나면은 좀 편안하게 가져가실 수 있지만 이 손실이 난다면은 불안하죠. 자, 그래서 오늘 이 매수 포착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일단 급동포 기법 처음 보시는 시청자분들이 꼭 있죠. 자, 그런 분들을 위해서 간단하게 설명드리면, 자, 첫 번째 코풀기죠. 이 가격 조정. 이 가격 조정 이후에 이 더블 패턴, 이 기간 조정이 발생하게 됩니다. 이 두 조정이 끝난 이후에 이 매수 포착하는 게 바로 이 급동포 기법의 가장 중요한 3강 매수 포착이다. 자, 그래서 매수 포착에 앞서서 복습도 해야 되죠. 이 코풀기 가격 조정에 대해서 또 한번 복습을 하겠습니다. 자, 코풀기 가격 조정. 우리가 코 풀듯이 코도 아래로 풀죠. 이 가격 조정도 아래로 하락을 시킨다. 그래서 이렇게 이름을 좀 재미있게 한번 지어봤습니다. 이 가격을 의도적으로 하락시킨다. 이 가격을 일부러 하락을 시켜서 이 개인들의 물량을 손절시키는 구간이다. 주가가 급등하기 전에는 꼭 이렇게 가격 조정이 나오게 된다. 자, 가격 조정 우리 말로 제가 설명드리는 것보다는 그림을 보시면서 설명을 드려야겠죠. 자, 지금 보시면은 이 가격 조정 첫 번째 주가가 상승하고 난 후에 거래량 없이 하락을 하게 됩니다. 자, 제가 캔들로만 봐서는 속일 수 있다고 했었죠. 이 캔들로만 봐서는 우리 개인 투자자분들이 헷갈릴 수가 있다. 자, 그래서 항상 이 중요한 보조지표죠. 이 거래량을 중요하게 여기셔라. 이 거래량 보시면은 상승할 때 거래량보다 하락할 때 거래량이 적죠. 적은 게 아니고 낮죠. 이 거래량이 낮기 때문에 이거는 가격을 일부러 의도적으로 하락시키는 구간이다. 이건 가격 조정일 확률이 굉장히 높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이 지지선이 나온다고 했었죠. 지지선. 이 지지선이 나오는데 이걸 반등을 하느냐 못하느냐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 만약에 반등을 못하고 하락을 해요. 이거는 주가 관리를 못하고 있는 거죠. 맞죠? 자, 정확하게 이 반등이 나와줬기 때문에 이 부분에 있어서는 가격 조정이 확실적이다. 이 가격 조정이 거의 확실하기 때문에 앞으로 주가가 급등할 수 있는 확률이 굉장히 높다. 그렇게 제가 강의를 해드렸죠. 자, 코풀기 가격 조정도 봤고요. 정리를 한번 해드리면 주가가 강하게 주가가 올랐다가 하락을 하게 됩니다. 하락. 이 하락할 때 거래량이 있어야 돼요? 없어야 돼요? 없어야 됩니다. 자, 거래량이 없어야 이건 가격 조정일 확률이 높다고 말씀드렸죠.
자, 그 이후에 지지선 반등. 이 지지선 반등이 나와줘야 이 가격 조정이라고 확신할 수가 있다. 이렇게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자, 그리고 우리가 W 패턴, 이 코풀기 가격 조정 이후에 무조건 나오는 패턴이죠. 이 기간 조정이죠. 이 W 패턴이 나오게 되는데, W 패턴, 기간 조정이 가격 조정 이후에 무조건 나타나는 증상입니다. 이 구간이기 때문에 무조건 숙지를 하셔야 돼요. 이 숙지를 하셔야 이 급동포 기법에 한 발짝 다가설 수가 있다. 자, 주가를 횡보시킵니다. 가격 조정 같은 경우에는 그 주가를 하락시키지만 이 기간 조정 같은 경우에는 옆으로 횡보를 시켜가지고 지루하게 만든다는 거죠. 계속 가격이 똑같기 때문에 이 개인 투자자분들은 급등하는 종목들을 보게 된다면은 빨리 이 종목을 손절을 하고 다른 종목으로 넘어가겠죠. 자, 그렇게 주가를 횡보시켜서 지루하게 만든 다음에 이 개인들의 물량을 털어내는 구간이다.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W 패턴 기간 조정 그림을 보면서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첫 번째, 이 코 풀기죠. 자, 코 풀었죠. 코 풀고 가격 조정 이후에 이 기간 조정, W 패턴 나온다고 했습니다. 이 W 패턴이 정확하게 나왔죠. 정확하게 나왔습니다. 이 W 패턴이 나오게 된 이후에 매수 포착인데 여기서 주의하실 점이 있어요. 이 W 패턴이 나오기 전에 하락하는 경우가 있어요. 주가가 급등했다가 하락하는 경우가 무조건 나옵니다. 자, 주가가 W 패턴이 나오기 전에 이렇게 급등할 때도 있고 주가가 지지선을 이탈을 하면서 하락하는 경우가 있어요. 자, 이 두 가지만 주의를 하시면서 이 기간 조정 W 패턴 정확하게 나올 때까지 기다리셔야 됩니다. 아셨죠? 그래서 W 패턴 정리를 해드리면 이 상승전 마지막 조정 구간이다. 상승전 마지막 조정. 가격 조정도 중요하지만 이 기간 조정이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이 W 패턴이 나오기 전까지는 기다리셔야 돼요. 하지만 이 W 패턴이 무너지면은 그때는 관심을 가지지 마세요. 관심도 가지지 마시고 쳐다도 보지 마세요. 그 종목들은 이미 주가 관리를 못하고 있기 때문에 제외를 하셔라. 아시겠죠? 자, 이 W 패턴 중 또 급등할 때 매수를 하면 안 되죠. 이 세 가지를 항상 기억하셔서 이 가격 조정 이후에 나오는 기간 조정 무조건 숙지를 하셔야 된다. 이렇게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이렇게 그 가격 조정과 기간 조정, 코풀기와 W 패턴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그 이후에 3강이죠. 이 3강 바로 매수 포착입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매수가 굉장히 중요하다. 이게 수익이 나는지 처음부터 손실이 나는지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매수 포착. 이 가격 조정과 이 기간 조정 이후에 이 두 조정이 끝난 이후에 상승전 바로 마지막 매수 구간이다. 매수 기회라고 보시면 되겠죠. 자, 이 구간을 어떻게 포착을 하느냐 굉장히 궁금하실 겁니다. 자, 차트를 보시면서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지금 보시는 차트는 그 급동포 종목이었던 Q캐피탈 종목입니다. 그 Q캐피탈 같은 경우에는 정확하게 코풀기 가격 조정이 나왔죠. 자, 코 한번 풀고요. 주가가 빠지게 됩니다. 자, 이 빠질 때 거래량이 있어야 돼요, 없어야 돼요? 가격 조정이 없어야 되죠. 이 거래량이 상승할 때 거래량보다 낮아야 이건 가격 조정일 확률이 높다. 이렇게 제가 정리를 해드렸는데 그 이후에 나오는 게 바로 이 지지선과 W 패턴이죠. 자, 이 W 패턴 정확하게 나왔죠. 제가 이 캔들을 그리는 게 아니에요. 이 차트, 이 Q캐피탈의 일봉 차트를 제가 그대로 갖고 온 겁니다. 절대 그린 게 아니기 때문에 의심을 하지 마시라. 정확하게 W 패턴 나왔죠. 이 가격 조정 이후에 다음 조정, 기간 조정이 나왔다. 자, 그 이후에 이 두 조정이 끝났는데 그 이후에 매수는 언제 하느냐? 궁금하시죠? 자, 언제 하느냐? 바로 이 W 패턴 마지막 반등 때 매수를 하는 겁니다. 이 W 패턴이 나오기는 하지만
이 지지선을 이탈을 하면서 하락하는 경우가 있어요. 자, 그럴 때는 제가 아까 매수하지 말라고 하셨죠? 관심을 두지 마시라. 하지만 이 지지선을 반등을 하면서 추가적인 반등이 나올 때 여기에서 매수 포착을 하실 수 있다. 여기가 바로 매수 포착입니다. 자, 이렇게 두 조정이 끝나고 이 가격 조정과 기간 조정이 끝난 이후에 매수 포착을 했습니다. 자, 그 이후에 주가가 어떻게 됐을까요? 하락을 했을까요? 아니면 상승했을까요? 이 Q캐피탈 매수 포착 이후에 바로 급등이 나왔습니다. 자, 물론 48%입니다. 48%면 어떻게 보면 높은 수익률도 생각을 하실 수가 있겠지만 이 시청자분들이 약간 적게 생각하실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며칠 만에 상승이 나온 거죠? 2주 만에 상승 났습니다. 2주 만에. 자, 우리 은행이자 2%도 안 돼요. 2%도 안 되는 은행이자 돈 넣어도 100만 원 넣어도 만 원도 안 나옵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식시장에서 주식을 하는 가장 큰 이유죠. 돈 벌기 위해서. 그 돈 벌기 위해서 주식을 하는데 단기간으로 또 수익을 볼 수 있는 게 굉장히 힘들어요, 사실. 2주 만에 48%라는 수익이 결코 쉬운 것이 아니다. 이 주식시장에서는 보이지 않는 전쟁판이기 때문에 항상 시청자분들은 주식을 쉽게 생각하지 마시고요. 이렇게 급동포 기법을 공부를 하시면은 이렇게 단기간 안에 2주 안에 수익을 나실 수가 있다. 자, 이러한 종목들 포착도 하고 싶으시죠? 이 강의에 나오는 종목들 이외에는 제가 무료 방송에서 또 급동포 기법에 포착된 종목들을 말씀을 드립니다. 자, 무료 방송은 그 우측 상단에 문의 전화가 있죠. 문의 전화 주시면은 무료 방송을 또 보실 수가 있으니까 참고를 하시고요. 자, 두 번째 종목이 또 가져왔습니다, 제가. 이 Q캐피탈 말고 급동포 기법에 포착된 종목. 바로 프리엠스입니다. 자, 프리엠스. 정확하게 주가가 상승을 했다가 코 풀었죠. 자, 거래량 없이 코 풀었습니다. 코 풀고 나서 지지선 나온다고 했죠. 지지선과 함께 W 패턴. 자, 정확하게 나오는지 한번 볼까요? 자, 정확하게 나왔죠. 이 캔들도 그대로 프리엠스 일봉 차트를 그대로 가져온 겁니다. 정말 정확하게도 이 W 패턴이 나왔습니다. 자, 이 W 패턴이 나오고 난 후에 매수 포착을 하는데, 자, 언제 매수 포착한다고 했죠? 바로 이 W 패턴 기간 조정 이후에 반등 때 매수를 하셔야 된다. 자, 반등했죠, 이 부분. 이 정확하게 지지선을 다지면서 W 패턴 마지막에 반등을 했습니다. 이때가 바로 매수 포착이다. 자, 과연 이 프리엠스 급동포 종목 상승을 했을까요? 하락을 했을까요? 또 급등 나왔습니다. 급등. 자,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지금 2016년부터 3월이죠. 얼마 안 됐습니다. 3월 8일부터 3월 30일까지 차트입니다. 불과 오늘까지. 오늘도 상한가 나왔어요. 예, 그대로 가져왔습니다. 오늘 장 끝나자마자 차트를 캡처를 해서 제가 떠왔습니다. 자, 정확하게 이 코 한번 풀고 이 W 패턴 정확하게 나왔죠. 이 정확하게 가격 조정과 기간 조정 이후에 반등 때가 바로 이 매수 포착이다. 자, 매수 포착 이후에 주가가 45%나 상승을 했습니다. 45% 적다고요? 3주 만에 나왔어요. 3주 만에. 자, 우리가 주식시장에서 3주 만에 이런 수익을 올리기가 굉장히 힘들다. 보통 뭐 워렌 버핏이나 이런 가치 투자자분들은 10년, 20년씩 주식을 들고 갑니다. 자, 그렇게 주식을 들고 가서도 10%, 20%, 연간 10%, 20%밖에 수익을 못 냅니다. 왜냐? 그런 투자자분들은 돈이 많기 때문에 10%, 20%도 엄청난 수익이죠. 하지만 우리 투자자분들 그만큼 돈이 없죠. 그래서 우리 시청자분들과 투자자분들은 이 단기간 안에, 장기간이고 단기간 안에 수익을 보셔야 된다. 자, 그래서 이렇게 3주 만에 45%나 상승할 수 있는 이 프리엠스 종목, 이런 종목을 또 받아보고 싶죠.
또 어떤 종목이 있는지 궁금하시죠? 자, 그런 분들은 우측 상단에 문의 전화를 주세요. 문의 전화를 주시면 제 무료 방송에서 이렇게 프리엠스처럼 단기간 안에 급등할 수 있는 종목들을 제가 공개를 해드리겠습니다. 항상 이 급등하는 종목들을 매수하시는 것이 아니고요. 이 급등 전에, 이 Q캐피탈과 프리엠스처럼 급등 전에 매수를 해야 수익률을 극대화시킬 수 있다. 아시겠죠? 자, 그래서 이 두 종목 제가 보여드리면서 매수 포착을 언제 해야 되는지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자, 간단하게 정리를 해드리면, 자, 매수 포착. 이 가격 조정과 기간 조정 이후에 나오는 마지막 구간이다. 마지막 구간입니다. 이 W 패턴이 나오고 난 이후에 반등이 나와줘야 매수를 해야 된다고 말씀드렸죠. 만약에 그 지지선을 이탈을 하게 된다면 절대 관심을 두지 마시라. 숙지를 하셔야 됩니다. 항상 이 지지선을 보시면서 매수를 해야 되느냐, 하지 말아야 되느냐, 그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매수 포착 주의사항입니다. 주의사항, 아까 계속해서 강조드렸죠. 이 지지선을 상승을 하느냐, 못하느냐. 자,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상승하는 것 같으나, 결국에는 이탈을 하죠. 이렇게 되면 주가가 계속해서 하락이 나온다. 이런 건 주가 관리를 못 한다는 거죠. 자, 이 종목만 봐서는 알 수가 없고요. 그리고 서울전자통신입니다. 이 종목도 급등포 기법에 포착될 뻔한 종목. 하지만 이 지지선, 이 W 패턴이 그려지기 전에 상승하는 듯 했으나, 자, 결론은 어떻게 됐죠? 이탈을 했죠. 이 주가가 지지를 못 받고 이탈을 한다면 계속해서 하락폭이 나오게 됩니다. 이건 주가 관리를 못 한다는 거죠. 이해하셨죠? 항상 이 주의사항을 보시면서 이 급등포 기법을 공부를 하셔라. 자, 그래서 매수 포착 주의사항 간단하게 정리드리면은 이 지지선 이탈하면 관심 가지지 마시고요. 그리고 이 W 패턴 만들기 전까지는 무조건 기다리셔라.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그리고 제가 지난 방송에서 추천드렸던 엘컴텍이 현재 3% 정도 수익입니다. 큰 수익률은 아니지만 그나마 3월 17일 매수하고 난 이후에 수익이 나는 종목입니다. 제가 두 종목을 갖고 왔었죠. 웅진에너지와 이 엘컴텍. 웅진에너지는 아쉽게도 손절가에 도달을 해서 손절을 했고요. 이 엘컴텍은 아직까지 추세가 살아있다. 실적도 대폭 증가했고요. 실적이 늘어난 만큼 주가는 반영을 못 받고 있습니다. 크게 못 올라가고 있죠. 오늘도 약간 하락폭이 나오긴 했지만 전체적인 흐름으로 봤을 때는 상승 추세다. 그렇게 정리를 해드릴 테니까 끝까지 보유를 하시기 바랍니다. 자, 제가 강의만 드리면은 시청자분들이 굉장히 지루하죠. 그래서 제가 이 급등포 기법에 포착된 두 종목 가져왔습니다. 바로 첫 번째 종목 SAMT입니다. 그 삼성전자랑 델이죠. 이 델 세기윤력 기업, 이 반도체 회사들에게 이 반도체를 유통을 합니다. 이 반도체를 유통을 하는데 요즘 또 반도체가 수요가 증가하고 있죠. 자, 그런 부분이 실적이 늘어나고 있고요. 그에 앞서서 영업이익이 무려 적자에서 흑자전환으로 돌아섰습니다. 자, 이 기업 같은 경우는 매출도 1조고요. 이 적자에서 영업이익이 흑자로 돌아섰기 때문에 앞으로 크게 상승할 그 긍정적인 요인이 있다. 자, 실적이 좋으면 주가가 올라야 기본이죠. 자, 그래서 차트 한번 보시면 정확하게 코 풀고요. 이 W 패턴 정확하게 나왔습니다. 그리고 나서 반등할 때 매수 포착. 지금 두 조정 이후에 매수 포착 나왔습니다. 자,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제가 목표가 6,000원 드리고요. 손절가 1,870원 드리겠습니다. 뭐 이 종목들 자세한 매매 전략이 더 궁금하신 분들은 무료 방송 오세요. 아시겠죠? 자, 그리고 두 번째 종목 바로 ESV입니다. ESV 처음 보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죠. 상장한 지 얼마 되지도 않았던 그런 기업입니다. 자,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블랙박스나 로봇 청소기를 제조하고 판매하는 회사다. 하지만 주 판매
비중이 높은 품목은 바로 이 블랙박스. 이 블랙박스가 앞으로 그 차량이 많이 나가죠. 원래 그 앞면, 후면에만 썼는데 그 네 군데죠. 이 전방에 다 블랙박스를 착용하게 됩니다. 자, 그렇게 되면 실적이 당연히 늘어나겠죠. 실적과 함께 스마트카, 스마트홈 관련 수혜주로도 엮입니다. 이 블랙박스가 다른 사물 인터넷 기술료도 엮이기 때문에 앞으로 이런 호재성이 많다. 그리고 매출과 영업이익 부분도 엄청나게 증가했죠. 이렇게 실적이 증가한 기업들은 주가가 올라야 정상입니다. 맞죠? 자, 그래서 마지막 기술적 분석 보시면 정확하게 코풀기 나왔죠. 정확하게 코풀고 W 패턴 나왔습니다. 그리고 매수 포착 반등 나왔죠. 자, 두 조정 끝나고 매수 포착 이후에 이제 급등할 일만 남았다. 이 상승할 확률이 굉장히 높은 종목이다. 그래서 이 목표가는 3만원 드리고요. 손절가 16,000원 드리겠습니다. 자, 오늘 급동포 종목 두 종목 드렸죠. 이 SAMT와 ESV 이 두 종목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 또 한 번만 들어서는 이해가 안 되시는 분들 많죠. 이 종목이나 강의 같은 부분. 자, 이 부분 같은 경우는 제가 무료 방송에서 말씀을 드릴 테니까 우측 상단에 문의 전화 주셔가지고 무료 방송에 참여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상 급동포 기법 김효동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김효동 전문가의 급동포 기법 강의 잘 들어봤습니다. 관심 종목으로는 SAMT와 ESV 언급해 주셨습니다. 오늘 출연한 두 명의 전문가가 제안하는 관심 종목과 기법 주목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희 대박플러스에선 방송에서 미처 하지 못한 이야기를 위해 무료 공개 방송 준비했는데요. 김효동 전문가님, 네. 오늘 무료 방송 있으시죠? 네, 오늘 그 강의와 함께 제가 종목 두 개를 드렸습니다. 자, 첫 번째 종목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실적이 대폭 증가하면서 기대되는 종목. 그리고 두 번째 종목도 실적이 엄청나게 증가를 했죠. 이런 종목들은 상승할 확률이 굉장히 높습니다. 자, 이 종목들처럼 또 무료 방송에서 급동포 기법에 포착된 종목들 공개를 할 테니까 우측 상단이죠. 지금 전화번호 보이시죠? 전화를 주시거나 그 서울경제TV 홈페이지 상단에, 우측 상단의 배너를 클릭을 하시면은 제가 오늘 오후 9시부터 무료 방송에 보실 수가 있으니까 꼭 참여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김효동 전문가의 무료 공개 방송 잠시 후인 밤 9시부터 진행되고요. 내일 오전 9시부터도 진행되니까요. 많은 관심과 참여 부탁드립니다. 네, 저희 대박플러스 준비한 순서는 여기까지입니다. 금리 인상에 대한 불확실성이 해소되면서 우리 시장 드디어 2,000포인트 돌파했는데요. 이 오름세가 계속해서 이어가길 기대해봅니다. 저희는 내일 이 시간에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